안녕하세요. 69세 된 강호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속상해하시는 분들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월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내 영미 씨는 67세인데 주부로 지내면서 가끔 동네 반찬가게 일을 도우며 월 30만 원 정도 받아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강동구 다세대 주택에 전세 3억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수입이 180만 원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조금씩 깨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니 좀 어려운 시니어 부부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진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택배 일을 시작한 게 벌써 3년째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저축액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현지 부동산을 정리해서 가져온 돈이 8억 원, 그리고 한국에서 모은 적금이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과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 27세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이민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덕분에 운 좋게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뉴욕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생 투자회사의 주니어 애널리스트로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25,000달러 정도였으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그리 많은 건 아니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종차별도 있었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경제 서적을 읽었어요. 제가 분석한 리포트가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월가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투자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분석에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미국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저는 월가에서 인정받는 수석 분석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봉도 상당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연봉이 30만 달러를 넘었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50만 달러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그때 벌어둔 돈을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내 영미 씨도 뉴욕 한인학교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했고 아들 민수도 잘 키워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제가 64세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구조조정도 있었고 제 건강검진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때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계속 미국에 남아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한국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2019년 말에 미국 부동산을 정리하고 2020년 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한국에 돌아온 첫 1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37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앱 사용법까지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미국에서 쌓아둔 인맥은 소용없고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42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소영 씨는 39세로 대형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귀국하신다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한 게 2022년부터인데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버님 굳이 그런 일 안 하셔도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 때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뭐 별 볼일 없으세요. 택배나 배달하시면서 용돈이나 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시는데 거기서도 별로 성공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무시했어요. 아버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세상 일을 모르시니까. 어른들은 경제나 투자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빨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막아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말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자 준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님도 택배 일해서 겨우 용돈 버시는데 무슨 용돈을요? 우리가 줄게요. 그때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영미 씨는 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우리 진짜 모습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계속 숨기고 사세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돈이 있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돈 때문에 저를 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37년간 월가에서 일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회사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나 지역별 특성, 투자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요. 아들이 그 조언을 회사에서 활용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며느리가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에서 보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소영아, 나도 젊을 때 그런 일을 좀 해봤거든. 그랬더니 며느리가 비웃으면서 아이고 아버님, 미국에서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미국에서 37년간 월가에서 투자 분석가로 일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회사들과 거래했고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결정에 관여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 노인네가 한 해에 5억 원 이상을 벌던 시절도 있었다. 며느리가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저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택배 일을 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다. 우리 집에 9억 원 정도 저축이 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 민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미 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이제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19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서 월가에서 수석 분석가까지 올라갔다는 것. 특히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때 저의 정확한 분석이 회사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 2000년대에는 연봉이 50만 달러를 넘었고 부동산 투자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2019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한 후 미국 부동산을 정리해서 한국에 왔다는 것까지. 며느리는 점점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달라지는 게 싫었거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 후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불편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예의를 차리니까 오히려 어색해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저에게 투자 관련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주식 시장이 어떤가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 교육비 적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37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굉장한 분이었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게 완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가족들이 너무 격식을 차려서 어색할 때도 있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저 할아버지가 실은 대단한 분이었다더라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투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숨기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어요. 물론 돈 때문에 관계가 달라질까봐 걱정했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며느리와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 과도한 예의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잖아. 요즘은 아들 민수의 회사 일에도 가끔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자주 조언을 구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택배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과 보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배 동료들도 제 이야기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더욱 친해졌어요. 형님, 우리가 월가 전문가랑 같이 일하고 있었네요 라고 농담하면서 경제 이야기도 자주 나눕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첫째는 진실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진실을 숨기는 건 결국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가족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숨겼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둘째는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것도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서로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만 커질 뿐이에요. 저희 가족도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나이에 대한 편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나머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경험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자산을 가족들의 행복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들 부부의 내 집 마련도 도와주고 손자의 교육비도 지원하고 의미 있는 곳에 기부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며느리와 함께 경제 공부도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손자 준호도 할아버지에게 경제 이야기를 자주 물어봐요. 할아버지, 돈은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할아버지, 투자는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들 민수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가끔 조언해주는 투자 관련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아버지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는 가족 모임 때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제 의견을 귀담아 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무시당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권위적으로 굴면 안 되거든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배 일도 계속할 예정이에요. 물론 9억 원이 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택배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중해요. 이제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저를 같은 동료로 대해주거든요. 가끔은 형님,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지만 절대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런 순수한 관계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대해줘요. 과도한 예의는 아니지만 진심 어린 존경심을 보여주거든요. 아버님, 오늘 뉴스에서 나온 경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가끔은 며느리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기도 해요. 대형마트 매니저로서 겪는 경영상의 고민들을요. 제가 월가에서 배운 경영 원리들이 이런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내 영미 씨는 저보다 더 기뻐해요.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제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며느리도 저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저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투자 멘토링이에요. 아들 민수의 회사 후배들이나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가끔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 첫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적금 대신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37년간 쌓아온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안 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월가에서 37년 일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걸 봤거든요. 반대로 꾸준하고 신중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제가 지금 9억 원의 자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화려한 투자 기법 때문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전한 투자 때문이었어요. 한 번도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았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게 제게는 큰 보람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투자 관련 글을 쓰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월가 할아버지의 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별로 없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무 경험이 느껴져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가끔은 젊은 블로거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할아버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활동들이 즐거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투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은퇴 후 자산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는데 정말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네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제는 이런 활동들을 더 늘려갈 계획이에요. 시니어 센터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직장인 교육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 해외 투자 전략이나 글로벌 경제 이해하기 같은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 영미 씨도 저의 이런 활동을 적극 지지해줘요. 여보, 이제야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시네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아내도 함께 참여해요. 미국 생활 경험이나 한인 커뮤니티 이야기 같은 걸로요. 저희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면 더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의 이런 활동들을 자랑스러워해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시아버지가 강의도 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아버지 이야기 자체를 꺼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니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손자 준호도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는 질문에 할아버지처럼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손자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요즘은 손자와 함께 경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주식이 뭐예요? 할아버지,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할아버지, 환율이 왜 변해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해주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가끔은 간단한 경제 게임도 해요. 가상의 돈으로 주식 투자 체험을 해보거나 용돈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준호가 이런 걸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따라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요. 하지만 준호는 할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며느리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준호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준호뿐만 아니라 준호 친구들도 가끔 집에 와서 함께 배워가요. 할아버지,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이런 활동들이 점점 확산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택배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동료들도 저를 월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형님,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형님, 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형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택배 휴게실에서 간단한 경제 강의를 하기도 해요. 동료들이 형님, 오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거든요.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뭐예요? 적금과 펀드 중에 뭐가 좋아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해요? 이런 실용적인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 드려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이야.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안 돼. 택배 동료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투자보다는 가계 관리나 절약 방법을 알려드려요. 형님, 저는 투자할 돈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먼저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부터 알아보자고 말씀드려요. 월가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소용없거든요. 반대로 적게 벌어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동료들과 나누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동료분들이 제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형님, 저희 딸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형님, 아이 교육비가 너무 부담돼요. 형님,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경제적인 조언을, 때로는 정신적인 위로를 해드리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또 있어요. 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9억 원이라는 돈이 있지만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거나 과시하지 않아요. 대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쓰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택배 동료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이 계셔서 조용히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할 때 돈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요. 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 말이에요. 며느리도 이제는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해줘요. 아버님이 정말 멋있으세요. 돈이 있으면서도 소박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소영아, 돈은 혼자 쓰는 게 아니야. 함께 나누면서 써야 의미가 있는 거야. 요즘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쓰는 거예요. 월가에서 택배까지 한 시니어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인생 여정을 솔직하게 써보려고 해요. 성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했던 이야기, 가족과 갈등했던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특히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싶어요. 아내 영미 씨가 저보다 글솜씨가 좋아서 함께 쓰기로 했어요. 저는 내용을 정리하고 아내가 문장을 다듬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요. 며느리도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꼭 출간하세요라고 응원해줘요.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 책이 나오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라고 하네요. 이런 가족들의 응원이 있어서 더욱 열심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나오면 수익은 전액 기부할 생각이에요. 시니어 교육이나 청소년 경제 교육을 위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어떻게 발휘하느냐는 거죠. 저는 운 좋게 월가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꼭 그런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는 모두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신 분은 농업의 지혜를, 장사를 하신 분은 상술의 지혜를, 회사를 다니신 분은 조직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혜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그런 나눔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그리고 경제적 여유까지 모든 걸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준 것 같아요. 만약 그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며느리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했죠? 라고 며느리가 물으면 아니야, 덕분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어 라고 답해요. 그러면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 너그러우세요 라고 말하죠. 이제는 정말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말이에요. 아들 민수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라고 말해요. 손자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해요. 주말이면 할아버지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숨기고 살았던 3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택배 일도 건강히 허락하는 한 계속할 생각이에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활력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월가에서 일할 때는 고액 연봉자들과만 어울렸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은퇴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가족들이 무시한다고 상처받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굴거나 과거 자랑만 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거짓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나누고 사회와도 나누세요.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나눌 때 비로소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중한 자산들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분명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그런 나눔과 베풀므로 채워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